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똘레랑스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술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통의 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굴곡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예술로 이겨내고 여성주의 아이콘이 된 멕시코 출신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삶과 예술, 그리고 그녀가 남긴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1907년 7월 6일 멕시코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계 사진작가였던 아버지가 붙여준 프리다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평화를 뜻합니다. 총명한 셋째 딸 프리다는 6살에는 소아마비, 18살에는 전차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철근이 골반을 관통해서 한 달 내내 병원에 입원하고 석 달 동안 앉아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녀는 누워있는 동안 부모님의 권유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다는 병상에서의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자주 그렸습니다. 자화상 작업은 그녀의 예술적 스타일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29년 그녀는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21살 연상 당시 멕시코 유명 화가였던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 결혼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프리다와 디에고 리베라입니다. 프리다와 디에고 결혼식 사진을 모티브로 보다 멕시코 전통 스타일로 변형해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림 속 프리다는 녹색 드레스를 입고 빨간색 레보조를 걸친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리다는 보통 자신의 눈빛을 단호하게 표현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부드러운 눈매가 돋보이고 은은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한편 프리다의 손을 잡고 있는 디에고는 굵은 다리에 노동자들이 신는 커다란 작업용 장화를 신었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팔레트가 들려있어 그가 화가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새가 물고 있는 배너에는 여기 있다. 프리다 칼로가 사랑하는 남편 디에고 리베라 옆에 서 있습니다. 나는 1931년 3월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의 친구 엘버트 벤더를 위해 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프리다가 스스로를 위대한 예술가의 아내로만 묘사하고 있으나 그를 통해 이 그림의 작가가 프리다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디에고의 바람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디에고는 자신의 모델, 유명 여배우, 여성 화가 등 수많은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프리다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아마 디에고는 전 부인들 사이에서 자녀를 두고 있어 프리다와 아이를 가지는 데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3번의 유산과 남편과 여동생의 불륜, 남편과의 이별, 33번의 수술과 오른쪽 다리 절단으로 그녀의 삶은 비운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녀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시기 발표했던 작품들이 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내 인생에는 2번의 큰 사고가 있었다. 하나는 전차 사고, 또 하나는 디에고와의 만남이다. 그리고 디에고가 더 최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디에고와 재결합하기 전까지 그를 적나라하게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디에고에 대한 그녀의 지독한 애증은 그림과 함께 그녀를 버티게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 리베라와 같은 공산주의자였고 멕시코 공산당의 당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과 정치적 참여는 당시 멕시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39년 프리다 칼로는 프랑스의 초현실주의 시인이자 화가인 앙드레 브르통의 소개로 파리 전시회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녀는 프레임이라는 작품을 출품했는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작품을 구입했고 이로써 프리다 칼로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최초의 멕시코 예술가이자 루브르에 입성한 최초의 중남미 여성 화가가 되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그녀의 작품을 국보로 분류하고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죽음을 맞이한 곳이기도 한 까사 아수를 국립 프리다 칼로 미술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본 앙드레 브르통은 그녀의 예술은 리본을 두른 폭탄이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프리다가 남긴 많은 자화상들에는 그녀의 아픈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프리다 칼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녀는 나는 나 자신을 그린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도 자주 외롭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잘 아는 주제가 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에게 침잠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화상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출생부터 죽음에 대한 예측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의 자기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자화상 속에서 그녀는 주로 홀로 선 채로 관객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키우는 긴팔 거미 원숭이나 조그만 초록빛 앵무새와 함께한 모습을 그리기도 했으며 충격적인 장면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의 모습도 종종 그렸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그녀의 개인적 경험과 감정을 깊이 반영합니다.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인 두 명의 프리다는 프리다가 디에고와 이혼한 후 이별의 아픔을 담은 그림입니다. 두 명의 프리다가 상처받기 쉬운 심장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프리다의 손에는 디에고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는 작은 메달이 들려 있습니다. 이 메달은 핏줄을 통해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앉은 프리다는 메달을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프리다는 이 작품에 대해 외로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라면서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두 명의 내가 손을 마주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화상에서 남장을 통해 내재된 남성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총 55점의 자화상 중에서 자신을 동물로 묘사한 자화상은 상처받은 사슴 단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즈텍 달력에 따라 자신의 생일이 사슴의 날과 겹치는 것에 착안해 완성됐습니다. 여러 개의 화살을 맞은 사슴은 그녀의 눈망울로 처절한 고통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리다 칼로의 부서진 기둥입니다. 그녀의 신체적 고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작품입니다. 그림 속 프리다는 부서진 기둥처럼 묘사되며 그 위에는 상처와 채찍 자국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그릴 때 그녀의 건강은 악화됐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보정기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보정기구에 의지한 상체는 갈라져 속을 드러내고 있고 척추를 상징하는 기둥은 무너져 있습니다. 온몸에 박혀있는 바늘들은 프리다가 겪어야 했던 만성적인 고통을 상징합니다.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디에고의 끊임없는 외도로 겪는 마음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비바 라 비다, 즉 인생 만세라는 제목의 이 정물화는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가 47세로 요절하기 직전에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4년 7월
폐렴에 시달리던 프리다 칼로는 그날 잠들듯 숨을 거두었습니다. 47년간의 기구한 생은 그렇게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칼로가 일기장에 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매일 도망치지 않고 마주했기에 매 순간을 원없이 품고 유영하고 맞서 싸우기에 남길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남편 디에고 리베라의 명성에 가려져 있던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0년대 페미니즘의 열풍 속에 조명받기 시작한 프리다 칼로는 페미니즘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자신을 표현의 대상에 놓음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던진 화가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녀는 아픔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꿈. 그것은 이중적이고 초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작품을 통해 그녀는 고통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않고 직시합니다.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온통 고통 덩어리로 가득합니다. 그림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떠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는 깊은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상처 하나는 가지고 삽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녀의 작품에 공감을 가지는 것일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행복했다는 그녀, 프리다 칼로. 그녀는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평안하신가?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똘레랑스 랜선 미술여행 프리다 칼로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